네,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집에서 쉬고 있다가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비극이네요, 비극. 주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지만 제가 주중에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좀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는 의미로 만들어 드립니다. 열심히 만들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듣고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잉. 포인트는 어느 시대의 사료인지, 그리고 이 선택지가 어느 시대인지, 어떤 인물인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갈게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는 것은? 그럼 가시대가 어느 시대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아, 선생님은 이것만 보고도 아는데 무슨 시대냐면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포시에 등록했다. 이 유적지에는 움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움집 동그라미 쳐놓고. 가장 큰 힌트네요. 빗살무늬 토기. 아, 이거 신석기 시대다.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불교가 공인되었다. 불교는 철기 시대죠. 간석기가 사용되었다. 간석기 정답입니다.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거는 이 빗살무늬 토기와 잠시만요. 빗살무늬 토기와 이 간석기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죠. 팔관회가 개최되었다. 팔관회는 불교 행사인데요. 고려 시대의 불교 행사입니다. 전시과가 운영되었다. 전시과는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예요.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은 조선 시대에 시행했던 토지제도입니다. 편의상 옆에 있는 문제로 가볼게요.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호우명 그릇. 이것만 보면 꼭 알아야 됩니다. 호우명 그릇. 광개토대왕. 끝났죠. 어느 나라요? 이 두 개를 통해 볼 때 고구려다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호우명 그릇에는 광개토대왕의 시호가 적혀져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고구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고구려가 뭐냐? 1번 정답입니다.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중학교 때 많이 했을 텐데요.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이 세 개 다 고구려 소수림 왕이었죠. 소수림 왕. 더 크게 보면 고구려다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왕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니까 소수림 왕인 것까지 작성해 드릴게요. 팔조법을 제정하였다. 팔조법인 거는 고조선이죠. 집현전 설치하였다. 조선 세종이죠. 우리 한글 창제할 때 항상 나오는 이 집현전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우산곡을 정복했다. 이거는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하면 알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곡. 그죠? 그러면 이거는 신라 지증왕이다. 역시 신라 시대인 것만 알면 되는데 이왕 해설하는 거 지증왕까지 덧붙여 드립니다. 독서 상품가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신라 원성왕이거든요. 근데 원성왕인 거 역시 몰라도 되지만 신라인 건 알았으면 좋겠네요. 내려갑니다. 2번 갈게요. 가옥가에서 제작된 문화유산 땡땡청자. 땡땡청자면 무조건 고려청자죠. 고려청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상감청자이고요. 강진이 대표적으로 그 고려청자가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선택지 한번 볼게요. 산수무늬 벽돌 백제문화고요. 이불병자상. 이거는 꼭 별표 하나 쳐놓고 알아둡시다. 이거는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추구기는 조선 세종이죠. 세종 때 만든 거죠. 조선 세종. 석굴암은 신라죠. 신라 통일신라 팔만대장경. 이게 고려 문화입니다. 그래서 5번이지요. 팔만대장경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고려에 몽골족이 쳐들어오죠. 이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정부에서는 부처님의 힘으로 이 몽골을 저기 멀리 보내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옆에 4번 갑니다. 4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장수왕 백제를 침공하여 도읍인 함성을 함락시킨 뒤 왕을 죽이고 남녀 8천여 회사를 잡았다. 이거 선생님 자주 하는 개그인데요. 이 왕을 죽였죠. 이 왕은 한강유역을 뺏깁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나 봐요. 백제 계로왕입니다. 이 왕은 계로왕.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데요. 한강유역을 잃어서 계로왕 합니다. 장수왕한테 죽은 왕은 백제 계로왕이에요. 장수왕 이야기고요. 백제 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의 김무력이 군대를 이끌어서 했다. 백제 왕이 죽었다. 이건 신라 진흥왕식이고요. 진흥왕식이 이 관산성을 공격한 백제 왕은 성왕입니다. 이 정도는 압시다. 백제 성왕. 계로왕이 죽었고 성왕이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선택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경래의 난, 이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성왕이 사비로 천도했다. 네, 정답이네요. 성왕이 사비로, 그러니까 계로왕이 죽고 백제가 막 할 때 뭐 무령왕이 막 개혁도 하고, 근데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다음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라는 내용이고요. 깊은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조가 규장각을 정비했다. 정조하면 규장각, 장용령 세트입니다. 이거는 조선이겠죠. 탕평책의 왕 정조. 최성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이거는 고려 성종 시기입니다.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 김윤후, 처인성, 몽골군 다 고려시대 이야기입니다. 아까 팔만대장경 할 때 이야기했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저리 보내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의 발달, 농사직설, 세종대 만듭니다. 자경로, 세종대 만들어요. 앙불고 세종대 만듭니다. 이거 다 왕으로 치면 세종대 만듭니다. 그냥 뭐 구체적으로 알면. 그리고 마지막 조선 전기에는 칠정산을 편찬해요. 칠정산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 칠정산 같은 경우는 달력이에요. 달력. 어떤 달력이냐면 일식, 월식과 관련된 표입니다. 언제 일식 일어나고 언제 월식 일어나고. 근데 중국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시차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또 과학적인 얘기긴 한데 베이징을 기준으로 다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식을 계산해 봤더니 한 30분 있다가 생긴단 말이죠. 월식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라고 해서 이 력법,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기 위한 책이 칠정산입니다. 선택지 갑니다.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수원화성 하면 정조죠. 정조. 아까 위에서 한 조선 정조고요. 첨성대를 건설했다. 이거 신라 때입니다. 직지심체요절. 이거 직지는 고려시대라는 거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불국사 삼국석탑. 이거는 신라겠지요. 어느 나라인지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는데 금방 하죠. 삼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 그러면 신라겠지요. 신라. 골품제를 운영했는가? 예스죠. 신라의 대표적인 신분제도는 골품제입니다. 과거제를 시행했는가? 과거제는 아니오입니다. No. 왜? 과거제를 처음 신기한 건 고려 광종 때입니다. 이따 고려 광종 설명할 텐데, 고려 광종의 정책은 기역 니은입니다. 과거제 노비안건법. 이따 광종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아니오기 때문에 내려가고, 국학을 설치하였는가? 신라의 대학교의 이름은 국학입니다. 예스에서 정답은 C예요. C.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 신라의 설명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고려의 국왕을 마치는 문제다. 평양을 중시하여 서경을 삼았다. 사신관제도를 시행했다. 훈유 10조를 남겼다. 이거는 고려 태조. 태조의 이름은 알죠? 왕건입니다. 왕건. 태조 왕건의 정책으로 보면 답은 쉽네요. 호삼국을 통일했죠. 2번입니다. 균역법을 시행한 건 영조 때고요. 조선 영조입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건 조선, 이건 꼭 알아야죠. 세종이죠.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다. 고려 공민왕.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별표 낮추고 알아둡시다. 대한국 국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갈 텐데요. 대한국 국제는 고종입니다. 조선 고종. 9번 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이 시기가 언제냐? 왕이 보현원 했다. 무신들이 했다. 이송이 수바퀴를 하다가 도망가다 문신 한 애가 이송의 뺨을 때렸다. 정중부동 무신이, 이거는 고려시대에 나타난 무신정변이고요. 무신정변 시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 고민왕 즉위 전 정도는 알아둡시다.
7번 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 가 인물 북학의를 쓴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박제가이고요.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는 무슨 파였냐면 중상학파였어요. 이것만 알면 정답은 상공업지능 4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동학을 창시한 건 조선시대의 최재우라는 인물이고요. 삼국 사기를 저술한 건 부식킴입니다. 부식킴.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또 시대도 적어 드립니다. 독립협회를 창립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서재필이라는 인물이고요. 세수에서 적을 물리친 거는 고구려의 을지문덕이죠. 10번 겁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나라의 중앙 통치 제도를 설명해 줄래? 당의 제도를 참고했다. 삼성육부다. 정당성, 선조성, 정대성이다. 이거는 무조건 발해고요. 발해의 별명은 해동성국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알아도 되고요. 발해의 지방 통치 제도는 하겠습니다. 오경 15부 오타네요. 오경 15부 62주 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화랑도를 조직했다. 신라고요. 회사령을 제정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1911년이라고 적어도 되고 강점기라고 적어도 됩니다.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을미개혁 내용이고요. 우리 곧 배웁니다. 을미개혁.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제도입니다. 도병마사. 다음 넘어갑니다. 가제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이네요. 경국대전이면 이 나라는 조선이겠죠. 조선 이 나라의 지방행정제도 조선하면 팔도비민면이죠. 1번. 나머지 보겠습니다. 사출도는 부여의 제도고요. 22담로는 백제 무령왕 시기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구조소경은 통일 신라고요. 오경 15부 62주 방금 했지요. 발해의 지방 통치 제도입니다. 옆에 문제 14번 갈게요.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묘년 사림이 화를 입다. 중종 기묘 조광조. 이거는 훈구 세력이 공이 없는 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기묘사화 시기인데요. 기묘사화는 조광조 인물이거든요. 이 조광조 인물 이 시행한 정책이겠죠. 정답은 이 공훈삭제, 위훈삭제도 정답일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에서 나왔고요. 그 위훈삭제 말고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대표적인 건 현량과 실시입니다. 1번 이고요. 영장법을 시행한 건 조선의 인조고요. 조선 인조. 벨기군을 창설한 건 우리 배우고 있죠. 고종이고요. 교정도감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기구고요. 군국 기무차는 갑오개혁 시기입니다. 갑오개혁. 조선이겠죠.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화는 크게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무갑기을일 거예요. 무, 갑자, 기묘, 을사. 무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이거든요. 조의제문. 갑자사화는 폐비윤씨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묘사화는 조광조. 을사사화는 외척 세력에 의한 갈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무오니 무사화. 이거 비웃는 애들이 있는데 결국 외울 때는 본인도 다 그렇게 외웁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무오니 무사화. 폐비윤씨의 원수를 갑자사화. 내 이름은 조광조, 거꾸로 해도 조광조. 기묘하다. 기묘사화. 이렇게 외우면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외울 수 있고요. 참고하세요. 넘어갑니다. 12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이거 생긴 것만 봐도 딱 알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 이성계인데요. 이성계인데 조선도 했죠. 이성계. 설명으로 말해야겠죠. 고려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대표적이었고 황산대첩에서 적장을 죽였다.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을 건국했다. 우리 전주사니까 알아야 되죠. 전주시의 대표적인 인물 이성계고요. 황산대첩 축하 파티는 참고로 한옥마을에 있는 오목대에서 진행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전주사니까 설명해드립니다. 이성계, 야, 홍건적하고 왜구 죽일 때 일부러 왼쪽 눈알만 맞췄대. 내가 누구 죽였는지 맞추려고. 화를 그렇게 잘 쐈다고 합니다. 모든 왜구의 눈을 왼쪽 눈알만 의도해서 맞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물 설명 갈게요. 1번 동의보감을 전찬했다. 얘는 허준이겠고요. 나당연합을 성사시켰다. 신라 김춘추고요.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거는 고려 천태종의 천입니다. 의천의 천태종이거든요.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다. 정답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단행해서 이성계가 전역을 잡죠. 왕후 천축국전을 저술했다. 이거는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하면 알죠. 그 해초 천축국, 해초라는 인물입니다. 1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극화섭.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상복을 몇 년 입느냐 가지고 나오는 싸우는 건 예송 논쟁입니다. 이 정도는 남인과 서인이 싸웠다. 예송 논쟁이다. 조선시대다. 상복을 몇 년 입느냐 가지고 싸웠다. 이게 예송 논쟁이고요. 이 내용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급을 폐지한 건 신라 신문왕이고요. 예송의 전개 정답이고요. 탕평책은 조선의 영조와 정조입니다.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이고요. 선생님 고려 광종 설명한다 했죠? 고려 광종의 정책은 기역 니은이에요. 과거제, 노비안건법 이렇게 두 개 꼭 알아두세요. 기역 니은. 시험 문제 수능에 진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급진개합파의 개혁 우리 시험 범위죠. 이거는 갑신정변이겠네요. 다음 갑니다. 13번이네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이 전쟁이 뭘까? 보니까 이순신 나오네요. 그러면 임진왜란이겠죠. 왜란 때 있었던 일.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고려시대고요. 별무반을 조직한 사람은 윤관이라는 인물입니다. 척하비가 건립되었다. 조선 흥선이었죠. 흥선대원군.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천리장성은 우리 역사에 두 번 나옵니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만든 천리장성도 있고요. 고려시대 때 만든 천리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장성 하면 시대를 특정할 순 없어요.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고종 때겠죠. 조선. 정답은 5번 조명연합군이 결성되었다. 겠네요. 자료를 탐구하려는 탐구주제 비변사에서 하기를 어렸다. 뭐 공명처벌했더니 이랬다. 이거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료. 그냥 이 글만 보면 그냥 답이 그대로 납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그냥 시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아요. 17번 넘어갑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기 김홍도의 서당 노래 이것 자체 아니 옛날에 왕을 그리겠죠. 근데 시민의 일반 사람들을 그렸어요. 이거는 조선 후기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삼국유사가 편찬된 건 고려시대입니다. 삼국유사 쓴 사람은 일년스님이죠. 무령왕릉이 축조되었다. 무령왕릉은 백제 시기의 무덤이고요. 무령왕의 무덤이니까요.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고구려입니다. 부여 정림 부여잖아요. 백제겠죠. 정답은 3번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입니다. 19번 가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유관 역사와 빛나는 이거 헌법 전문이거든요. 헌법 전문 재헌헌법의 전문인데요. 이 정도를 보고 헌법 전문인 건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헌법 전문인데 재헌국회는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수립된 뭐가 독립정신을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임시정부제는 민주공화제를 선택합니다. 3번 장용을 설치했다. 조선 정조입니다. 호패법을 실시했다. 조선 태종. 태종은 이름도 알아요. 우리는 이방원이라고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 이거는 부여의 제도입니다. 망이 망소의 난을 진압했다. 고려였습니다. 다음 겁니다.
18번 가운동에 대한 사회명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이 사진 보고 우금치전투 전봉준 이거 동학농민운동이네. 동학농민운동에서 뭐 배경 1차 봉기 전주화약기 2차 봉기 내용은 여러분 달달달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주화약기의 농민군은 집강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선택지 보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은 고구려가 멸망해야겠죠? 고구려 멸망한 시기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고려 묘청입니다. 묘청.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건 독립협회고요. 조선시대입니다.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는 딱 이 국채보상운동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갑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박종철 1987이네요. 영화 1987 내용이네요. 박종철 이한열 나오면 6월 민주항쟁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면 크게 456이거든요. 순서예요. 또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하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5.18 같은 경우는 그 서울의 봄 영화 나오는 전두환 씨 때문에 광주에서 탄압한 것을 의미하고요.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설명은 좀 길지만 이 박종철, 이한열과 같은 인물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6월 민주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종철과 이한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 보겠습니다.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이거는 해방정국식이고 그냥 해방정국이라는 표현만 남겨둡시다. 민주화운동은 아닙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게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내용은 몰라도 6월 민주항쟁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였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을사늑약 체결에 항의하였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서 딱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방금 했죠. 4.19 혁명이고요. 시민군을 조직한 사례는 5.18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선택지를 보면 비슷한 인물이 계속 나오거나 비슷한 시대가 계속 나오죠. 시대와 인물을 구분하면 변형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의 들어보고 잘 공부했다가 선생님 무슨 정책이 뭐예요? 이 정책이 뭔지는 안 나옵니다만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꾸거나 객관식을 1, 2, 3, 4, 5 문제인데 이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로 바꾸거나 하겠습니다. 네, 딱 좀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